글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이 좀 안 좋다라는 소위 말하는 내글구려병과 또 나는 글 좀 괜찮게 쓰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작가병 네. 그 두 가지 병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근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하실 수가 있었어요? 글 60번 네네. 퇴짜 맞으면 이거 진짜 힘들고. 멘탈이 많이 너덜너덜해지는 일이죠. 네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글쓰기 자체가 좀 과거를 좀 이겨내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요. 투고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투고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반려매를 받고 하면 좀 부끄러움이 쌓이곤 하는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고를 성공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한 게 계속 투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투고하시면서 원고도 계속 수정도 하셨었나요? 수정을 네, 조금씩 했었고요.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수정을 좀 많이 했었고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원고는 그렇게 수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. 네. 근데 일단 책을 쓰기까지 사실 완성하고 그걸 투고하기 전까지의 단계도 사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내가 내 책을 썼으니까 투고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면 앞부분이나 주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책을 많이 완성한 상태에서 투고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네. 스스로 내 글을 쓰는 거.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책 세 권을 다 전체 원고를 쓰고 나서 투고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불안했던 거는 그 전에 제가 이 원고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뭐 요새 많이 하시는 뭐 합평 같은 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원고를 편집자분들이 어떻게 읽어주실까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. 그래도 그럼에도 책에도 나오지만은 글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이 좀 안 좋다라는 소위 말하는 내글구려병과 또 나는 글 좀 괜찮게 쓰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작가병 네. 그 두 가지 병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투고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던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또 반려매를 받으면 또 역시 내글구려병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 원고를 투고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은 있지 않았나. 이게 좀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는 이 책 보면서 아까 계속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위로랑 뭐랄까 요즘에 너무 뉴스만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좀 연고를 발라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굉장히 성의 있고 배려 있는 글과 그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항상 그렇게 성의 있게 신혜진 편집자님은 항상 그렇게 작가님들 메일에 다 성의 있게 답을 해주시나요? 그럴만해서 그런 건가요? 뭐 작가분들과 편집자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이 일단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의 있게 하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투고 메일 하나에 답장을 할 때도 이분들이 저희 출판사를 알고서 투고를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독자이자 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갑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고, 특히나 작가님의 글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네. 그랬구나. 제목만 빼고. 네. 이렇게 성의 있게 사실 메일 보내는 게 에너지도 들고 시간도 들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항상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노력한 만큼 마음만큼 다 표현을 못하긴 하는데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저 말고 이전에 첫 번째, 두 번째 책을 냈던 파트너였던 편집자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분과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저도 되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. 네. 아, 이렇게 작가님과 따뜻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 해도 되는 일인데 이 일이 마음 빼고 뭐가 더 남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감동이다. 네. 왜 얼굴이 빨개지셨죠? 네,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네. 이제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좀 몇 분이 읽어주셨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그 피드백이
편집자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편집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초심을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이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 제가 뭐 당연히 글 쓰면서 편집자분들 반성하세요 뭐 이런 의도로 쓴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.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. 민망하기도 하고. 네, 근데 그 많은 편집자분들이 좀 그렇게 읽어주시는 책인 것 같기는 해요. 네. 이 글을 읽어보면은 내가 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되게 거침없이 드러내고 표현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게 되게 무서워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게 되셨는지. 글쎄요, 제가 네.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첫 번째 책은 소설로 내게 됐지만 그 소설과 에세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 허구와 진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좋은 에세이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최대한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뭐 그렇죠.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지나온 일에 뭐 반성한다거나 흑역사를 이겨내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좀 진실하게 솔직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지금까지 이제 글을 계속 써 오시면서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달라진 거, 얻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을 쓰면서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글을 쓰기 전보다 왜냐하면은 글은 항상 보통은 자기 자신보다는 좀 미화하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. 정리된 네. 내가 나오죠. 그래서 저 역시도 네. 좀 그런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가령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너 실제로 안 이렇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네, 하지만 뭐 최대한 글에 표현된 것처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. 그게 저한테는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직장 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글쓰기가 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저는 본업이 있고 글쓰기는 어디까지나 부업인데요. 한마디로 뭐 회사 시간에 좀 땡땡이 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삶에서 뭐 재미난 거는 그 땡땡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네. 전업으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때는 글쓰기를 땡땡이 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뭐 당분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글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아버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될 텐데. 그 프로필 이력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한때 래퍼를 꿈꾸셨다고 하셨었고 음악 커뮤니티에 글을 쓰다가 이제 흑인 음악 웹진 리드머의 필진으로 활용하기로 하셨는데 이쪽에 대한 좀 꿈도 계속 있으세요? 제가 이제 중학생 그때쯤에 이제 한참 국내 힙합 음악이 알려지고 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스너와 창작자의 경계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음악을 듣다가 나도 한번 가사를 쓰고 랩을 해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한 20대 중반까지는 좀 진지하게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재능이 부족했던 걸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은 접고 한 30대 초반까지는 직장인 밴드에서 또 랩을 하다가 이제 한 30대 후반부터는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었죠. 30대 초반에는 이제 말씀하신 흑인 음악 웹진 리드머라는 곳에서 음악 관련 글을 계속 썼었고요. 그렇게 음악 관련 글을 썼던 게 그 나중에 이렇게 뭐 책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재미난 거는 제가 글을 썼던 흑인 음악 웹진 이름이 리드머인데 많은 분들이 리드머를 가리켜서 드리머라고 네, 불러주시기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드머. 근데 그렇게 음악 쪽을 좀 관심 가져 하시다가 글쓰기에 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. 글은 뭐 웹이나 제가 PC 통신 때부터는 글을 네. 계속 썼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학창 때는 손으로 글씨를 써야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끔찍한 악필이라서 네. 학창 시절 때는 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살았었거든요. 뭐 100일장대 뭐 이런 데도 거의 뭐 참석을 못 했었고
그러다 키보드를 만나서 이제 PC 통신 때부터 글을 쓰다가 그 후로는 계속 글을 꾸준히 썼던 것 같고요. 근데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살았었는데 30대 중반 이후에 그 알고 계시는 한 지인분께서 글이 재밌는데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어때?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책이라는 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우연찮게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. 이제 글이 되게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읽혔죠. 네. 네. 리듬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드미컬하게 읽히는 것들에서 음악을 하셨던 것들이 저는 그게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요. 네, 그 랩 가사라는 네. 게 뭐 결국 운문이잖아요. 그렇죠. 특히 랩 네. 가사는 그 뒤에 라임이 맞아요. 들어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그때 운문을 썼던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산문을 쓰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좀 속으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마치 랩하듯이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게 그 운문을 썼던 습관이 산문을 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 와이프가 그러잖아요. 네. 말하듯이 노래하라고.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받아서 저는 그런 책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평소 때 말투나 생각이랑 글이 다르시는 분들보다는 그 생활의 면모들이 그대로 에세이에 담기는 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네. 좀 진짜 굉장히 재밌게 잘 읽고 있어요. 편집자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네. 될 것 같아요. 초고를 받으셨을 때와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미 편집자님 손을 한번 거쳐 갔을 거잖아요. 초고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? 아니, 초고를 받았을 때부터 되게 슬슬 잘 읽혔고요. 네. 네네. 그 구성도 사실 제가 원래는 되게 편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. 원래 투고했던 그 1, 2, 3, 4장 그대로 구성도 따랐고요. 네, 작가님의 원고가 많이 그렇게 손을 많이 댈 필요는 없는 원고였어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 에피소드가 몇 가지 더 추가되고 네. 처음 미팅했을 때부터 이게 되게 편집자랑의 그런 상호작용이 재밌게 그려지니까 제가 그 짤막하게 글을 더 넣을까요? 꼭지마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네. 근데 자꾸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작가님의 글을 해치는 게 아닐까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텐데 싶어가지고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작가님께서 꼭 넣자고 하셔서 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책입니다. 네. 되게 잘 넣으신 것 같아요. 네. 네, 이게 되게 좀 특색이 있어요.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고 이 챕터를 읽은 편집자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되게 정감 가요. 두 원래 분이서. 본문도 재밌지만 댓글이 더 재밌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챕터 끝마다 배댓 보는 느낌. 그러니까요. 배댓 보는. 네. 직접 쓰신 거예요? 네. 다? 네, 그쵸. 와. 네. 네. 그럼 누가 쓴가요? 그러면 이제 이 편집자님이 쓰신 건 누가 편집 안 하나요, 이건? 그러니까요. 작가님이 피드백 하셨겠죠. 작가님이 피드백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편집자님은 이경 작가님의 어떤 이 작가님 이런 분이다.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. 네, 앞으로 기대하는 점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글을 사랑하시고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네. 네, 여기까지. 네. 이렇게 막 쥐어짜고 계시고. 너무 감사합니다.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? 아니 이제 정말 근데 글도 굉장히 빨리 쓰시는 편이세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고 원고 이외에도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넣었는데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계속 먼저 주시는 타입이시거든요. 글을 정말 쓰는 걸 즐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. 네. 그 삶에 제가 응원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경 작가님은 신혜진 편집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시고요. 그리고 편집자로서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도 너무나 훌륭하시고. 틀에 박혔는데 좀. 제가 스타일로, 예. 편집자님을 오늘 이제 세 번째 뵙거든요. 그래요? 네, 처음 이제 미팅 할 때, 계약 미팅 할 때 뵀었는데 그게 한 10개월 전이었었고, 두 번째 뵌 게 이제 어제 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뵌 건데, 네. 사실 저는 이제 출판사 편집자분과 작업할 때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하거든요. 보통 이제 메일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네. 그냥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제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근데 메일로만 이렇게 접할 때는 역시 그 틀에 박혔다고 말씀하셨지만 죄송해요. 뭐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너무 훌륭한 편집자다. 네, 많은
그 작가분들이 우리 편집자님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.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편집자님은 어떤 책을 찾고 계신가요? 어떤 작가님, 어떤 글을 찾고 계신가요? 글쎄요. 일단은 이제 티라미수 더북이라는 출판사에 이 책이 시리즈물이에요. 에세이 시리즈물인데, 난생처음 네. 아, 시리즈. 난생처음이라는 시리즈 명칭을 가지고 있고, 이 난생처음 시리즈가 언젠가는 해봐야지 이거를 지금 해볼까라고 등을 약간 밀어주는 그런 시리즈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킥복싱, 난생처음 네. 킥복싱이고, 그 다음이 서핑, 네. 그 다음에 기타, 이번이 네 책이거든요. 재밌다. 네. 네. 그래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,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부분이 이 처음 시작했을 어떤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처음 시작했던 걸 펼쳐내는 걸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다음에도 뭐 웹툰이나 베이킹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. 네. 난생 처음 인터뷰. 인터뷰.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난생 처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 설레는 네. 일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이 책들 싹 모아갖고 전집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시리즈로. 네 그렇게 해도 재밌겠네요. 네. 그럼 요 난생 처음 시리즈를 다 편집을 하신 거예요? 네. 처음에 기획도 하시고. 그렇죠. 네. 그럼 요 작가분들은 그건 투서를 하신 분들이세요? 아니면은 찾으신 거예요? 투서. 투서는 좀 무섭잖아요. 아, 예. 투고를 하신 분들이세요? 아니면 섭외를 하신 분들이세요? 그 킥복싱이랑 서핑은 제가 청탁 섭외를 한 분들이고요. 네네. 기타랑 내 책은 투고. 음.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조금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이 시리즈에 내 책이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투고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. 네. 작가님은 그럼 이제 난생 처음 내 책을 가지셨을 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여기에 이제 새 신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네. 저는 그 글이 왜 그 수필집에 보면은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 있는 책들을 한 번씩 보면 되게 따뜻하고 좋을 때가 있는데 그 글이 되게 완성도도 높고 뭔가 이렇게 향기롭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내 책을 계약하러 갔을 때 그 느낌들 그런 게 어떠셨는지. 네,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. 그 나를 이제 끌고 다녔던 것은 신발이 아니라 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글쎄요. 제가 일단 뭐 패션 피플은 아니라서 오늘 패션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 신발 같은 경우에 제가 주말에 좀 아울렛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좀 예쁘고 싼 신발이 보이면 미리미리 좀 사다 놓는 편이거든요. 네. 근데 출판사 갈 때 이제 와이프가 당장 뭐 제 얼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사다 놓은 신발이라도 좀 깨끗하게 신고 나가라 해서 이제 와이프 말을 듣고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를 뭐 글로 썼던 건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글을 쓸 때 좀 그렇죠. 이제 첫 번째 책을 내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러 이제 미팅을 하러 가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을 좀 좋게 좀 감성적으로 좀 봐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. 네. 신발은 그런 글에서 한 가지 좀 뭐 소재라 할까? 네. 네,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1부가 사실 제일 좋았어요. 근데 작가님이 4부가 제일 재밌게 쓰셨다고 해가지고 나는 1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1부의 느낌이 이 간절함과 이 따뜻함과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진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되게 특별한 책이구나,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구나, 이렇게 되게 저도 되게 틀에 박힌 말인데. 멘트 좀 잘 어떻게 해봐요. 근데 진짜 아름다운 책이란 말이 사실 제가 이 다독다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해본 말은 아니거든요. 근데 되게 아름다운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틀에 박힌 말이지만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널리 익혔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 좀 드는 책이죠. 네. 저희가 작가님 나오신다고 또 저희 유튜브에 이제 이벤트를 하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궁금한 점, 뭐 질문도 받고 그런 게 있어서 네네. 2부 시작할 때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책에 보면 좀 되게 고난의 과정들이 있잖아요. 책이 출간으로 가기까지. 네네. 네, 그런 이상한 사람도 이야기들도 많더라.
네, 참 희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, 세상에. 네.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주면 네. 네, 지망생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책을 추가하는 좀 팁도 편집자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같이 좀 그러니까요. 설명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너무 좋을 같아요. 것 같아요. 이런 네. 제목 절대 굉장히 쓰면 안 궁금할 것 된다. 이런 거부터 해서 음. 내용은 좀 이렇게 와야 네네. 손이 좀 간다. 뭐 이런 팁들도 좀 계시니까 음.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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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